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력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을 하겠습니다. 질점의 운동 역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역학이라 함은 운동을 일으키는 힘과 그에 따른 결과인 운동,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힘과 운동과의 관계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 지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뉴턴의 세컨드 로, 운동 법칙의 두 번째 법칙인 뉴턴의 운동 법칙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런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식적인 표현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왼쪽 항은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입니다. 질점 하나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입니다. 그것을 합한, 그러니까 resultant force죠. 그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과 그 질점의 운동에 속하는 가속도는 서로 비례한다 하는 거죠. 비례하면 비례상수는 질량이 되는 거죠. 뉴턴의 운동 제2 법칙이 질점의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이어지는 지배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이 자연의 원리인 뉴턴의 제2 법칙을 어떻게 실제 운동 문제에 적용하느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다루고 운동을 다루는데 다 물리량입니다. 힘도 물리량이고 운동도 물리량인데 그거의 관계가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수학적으로 이걸 다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물리량인 힘과 운동은 전부 벡터량입니다. 벡터량이라 함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는 물리량이죠. 그래서 이 벡터량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룰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좌표계입니다. 좌표계는 내가 이제 기준을 삼는 것을 말하는데 본 강좌에서 2차원 운동에 대한 좌표계는 세 가지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가 rectangular coordinate, 직교 좌표계죠.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2차원이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원점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방향 벡터도 이렇게 정하고요.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인 그냥 상수 벡터를 말하는데 각 축에 대한 이 방향 벡터를 정하는 것을 좌표계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렉탱귤라 코디네이트는 흔히 자주 쓰이는 좌표계죠. 또 하나 소개된 좌표계가 탄젠셜 노멀 코디네이트, 어떤 질점이 경로를 따라 움직일 때 좌표계를 질점에 바로 세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 접선이 반드시 생기죠. 접선은 속도 방향과 일치하는 선인데 그 접선 방향을 이 하나의 좌표계의 방향 벡터로 잡고 거기서 수직인 또 다른 방향 벡터를 잡는데 이게 법선 벡터입니다. 이 법선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이 곡선의 곡률원의 중심을 향하는 그런 벡터로 법선 벡터를 잡는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탄젠셜 노멀 코디네이터는 이제 이렇게 잡는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계는 레이더를 관측할 때 관측자가 가장 편리하게 보는 방법인데 어떤 기준선에 대하여
관측자가 그 물체에 대해서 직접 바라보는 이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 관측자가 그 물체를 직접 바라보는 그 방향을 한 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radial direction이라 하는데, 그럼 나머지 다른 방향은 그거의 직각인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기준선, 이 레퍼런스 라인에 대한 그 방향선에 이르는 각도, 세타로 나타나고, 여기서까지 거리를 r로 나타난다면, 이 극좌표라고 하는 것은 거리 r과 방향각 세타로 표현하는 좌표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민이 좌표계인데, 좌표계라면 방향 벡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향 벡터를 이런 식으로 그 레디얼 방향의 방향 벡터 ER, 그리고 앵귤라 방향이죠. E 세타,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이것이 2차원 운동에서의 좌표계. 각각 특성이 다르지만 유용하게 쓰이는 좌표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준 바 있는데, 이 운동학에서도 이 세 가지 방향 좌표계를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좌표계를 선택하든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왜 이것을 소개하느냐면, 문제에 따라서 어떤 좌표계를 사용할 때 편리한가, 이런 수학적인 간편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MA라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즉 힘에 관련된, 즉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에 관련한 이 항을, 이것도 벡터인데 어떤 좌표계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직교좌표계를 쓰게 되면 당연히 이 힘은 X 성분, Y 성분,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만약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그렸을 때 F1, F2, F3, F4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좌표계를 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 fx라는 의미는 각각의 그 x 성분 있죠. f2의 x, 요거는 f3의 x, f4는 성분이 이렇게 되네요. f4의 x, 이런 각각 x 성분들을 쫙 다 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summation fy는 반대로 y 성분들을 쭉 다 각각의 벡터를 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에 접선, 법선 좌표계를 쓴다면 당연히 힘도 그 방향 성분으로 나눠야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물체가 지나가고, 이때 만약 접선 벡터가 이렇게 정해졌고, 이때 법선 벡터가 이렇게 정해졌다 하면, 그리고 이 질점에 작용하는 토탈 힘의 합을 이제 표시를 해서 이렇게 힘이 이렇게 정해졌다면, 이제 FT라고 하는 것은 그 T 방향, 이 T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T 방향 성분이 되는 거죠. 바로 요거죠. T 방향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summation FT가 되는 것이고요. FN은 N이 이렇게 돼 있죠. 요 방향 성분, N 방향 성분을 말합니다. summation FN,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힘도 운동을 기술할 때 사용했던 좌표계에 따라서 힘의 성분도 그렇게 나누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극좌표계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좌표계를 이렇게 기준선과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면 자, 이렇게 좌표계를 잡았다면은 여기에 걸리는 힘의 합이 만약에
힘의 합을 다 합한 거를 내가 이렇게 됐다고 치면 요 힘이 바로 이거죠. 이거의 R 방향 성분 이것이죠. 이쪽 부분 R 방향 성분 R 방향. 그다음에 세타 방향 성분 이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이죠. 이 힘. 그러니까 두 힘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FR summation FR summation F세타 이렇게 해서 힘도 좌표계에 따라서 성분별로 표현한다. 이게 이 FS summation FX를 다루는 첫 번째 알아야 할 기초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F equal MA에서 이 식에서 오른쪽 항이죠. 이 오른쪽 항에 대한 그래서 이너셜 텀 관성 이너셜 항이라 이 관성 항인데 이제 가속도 운동에 대한 거죠. 이 항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역시 좌표계에 따라서 각각 가속도가 똑같은 가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 m이 빠졌네요. 여기가 m이 빠졌습니다. ma는 mx to the i plus y to the j 탄젠트 노멀일 때는 요게 접선 가속도 at죠. 여기에 법선 가속도 an이죠. 이 로라고 하는 것은 곡률 반경입니다. 곡률 반경. 그리고 폴라 코오디네이트는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레디얼 방향의 가속도와 레디얼 방향 앵귤러 방향의 가속도 이렇게 나눠지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F가 이제 이 F equal MA식을 이제 좌표계를 정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 rectangular coordinate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돼요? summation F X I 더하기 summation F Y J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오른쪽 이건 어떻게 돼요? mx to the I 플러스 y to the j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x 성분은 x 성분끼리 등치가 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등치가 되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차원에서 운동 방정식에서 얻어질 수 있는 독립된 관계식은 두 개가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만족이 돼야만 이 운동은 그 운동 법칙에 지배된다. 운동 법칙에 지배되는 운동을 해석할 때 그 운동은 올바로 해석이 된 것이죠. 운동 법칙을 위배되는 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력학의 목적은 운동 역학을 어떻게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적용할 것이냐가 우리의 공부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렉탱귤라 코디네이트일 때 이 두 개 독립된 수식이 성립이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의 13번 문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경사면에 이러한 운반차가 있고 운반차 안에 뭐 실린더형의 무슨 관계인가요? 그런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외부에서 P라는 힘을 가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가해지면 이게 가속을 받죠. 가속을 받습니다. 이때 문제가 뭡니까? 힘 P가 뭐냐? P를 구하는 거네요. 힘을 쭉 가지면 이 부분, 접하는 이 부분에 이제 내력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널 포스가 가해지죠.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관심이 있느냐면 요 B 지점에 가해지는 이 노멀 폴스가 있어요. 이렇게 노멀 폴스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존재하는데 이 힘에 따라서 노멀 폴스가 0, 즉 여기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 어떤 조건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냐면 이 B에서의 internal force at B 이게 어떻게 해요? 제로. 이게 컨디션이에요. 이게 컨디션, 스페셜 컨디션. 이것이 만족하기 위한 P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뭐 무엇을 물어보든지 상관없이 이 물체는 항상 힘과 운동과의 관계에서 역학의 원리를 만족해야 되겠죠. 자, 역학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좌표계 선정입니다. 어떻게 정할까요? 이게 경사 쪽으로 쭉 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경사에 맞춰서 직교 좌표계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게 수평 수직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건 택하지 않고 이제 이 방향을 택하겠습니다. 좌표계를 선정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힘을 다뤄야 되니까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정력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제 우선 자유물체도 그리기 전에 살펴봅시다. 어떻게 자유물체도를 그릴까? 요 B점에서의 내부 힘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이 물체를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물체들을 두 개를 그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 자, 우선 위에는 실린더 하나를 딱 그리죠. 그럼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 A점이 있었고요. B점이 여기 있었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스페셜 컨디션이 B에서의 힘이 제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요. 자, 이 자유물체도에서 힘이라는 게 뭐죠? 힘의 정의가 뭡니까? bilateral action이죠. bilateral. 힘이 뭡니까? 상호작용이죠.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 이 실린더와 누구와 그러니까 1대1 대응되는 상대방을 찾으세요. 실린더에게 작용을 하는 상대방이 뭐예요? 지구는 항상 원격으로 만율력이 적용하니까 저 땅의 중심에서 지구가 실린더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M, G 이게 무게 아닙니까? mg. 그리고 수직힘이 하나 존재할 거예요. 이것이 뭐 n이라 합시다. 수직힘 n. 그리고 수평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특별히 확실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미지수로 이렇게 놓고 보죠. 그럼 나머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실린더에 대한 자유물체들은 이렇게 완료했어요. 이 자유물체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좌표계를 이렇게 경사면에 비스듬하게 x, y로 정했으니까 이 힘에 대해서도 전부 힘을 요 x, y 성분으로 나눠서 표현해야 되겠죠. 이거와 자, 이 식을 놓고 봅시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여기 실린더의 그 중심에서 A까지는 요 경사면 60도 기울어진 경사면에 수직인 방향이죠. 이렇게 수직인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좌표계 X축에 대해서 보면 X축에 대해서 한 10도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N 방향이 어떻게 돼요? 여기 X축이 이쪽으로 쫙 갔잖아요.
이게 30도라는 얘기죠. 이게 30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30도예요. 이 부분을 여기다 수식화를 다시 해봅시다.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가니까 n 코사인 30도 이렇게 했고요. 자, f를 0으로 놔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가?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f를 전에 문제가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프릭션은 다 무시한다고 되어 있네. 여기서도 프릭션, 마찰은 무시합시다. 그럼 뭐 간단해집니다. 여기서 이거는 0이에요. 마찰 무시하니까 이건 0입니다. n만 남죠. 그래서 n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무게에 의한 성분, x 성분은 이것도 30도니까 방향이 또 반대죠. 빼기 mg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다 끝났어요. 요거 뭐 일식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어쨌든 n과 이 무게와 이 가속도가 서로 연계되는 방정식이 하나 나왔죠. 그럼 이걸로 이제 충분한 겁니다. 의미를 가져요, 이거는. 그 다음에 y 방향도 또 만족을 해야 되죠. 이 y 방향이. 근데 y 방향은 지금 운동은 없죠. 이 자체가 0인 겁니다. y2-0이니까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썸메이션 y 방향 힘의 합은 0이겠죠. 어떻게 이것도 하나의 유용한 식인데 이 두 개의 힘 n과 이 mg 두 개의 힘에서 y 방향 성분을 살펴보면 n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n 사인 30도. 그리고 mg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마이너스 mg 코사인 30도 해서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는데, 자, 1식과 2식에서 보시면 x2 미지수예요. x2 미지수다. 이거 unknown이죠. 또 n도 몰라요. 이것도 unknown이에요. 여기서는 n이 unknown이니까 결국 두 개의 unknown이 나왔죠. 그러면 방정식이 두 개고 unknown이 두 개면 이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에서 n이 그냥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이 식을 가만히 보면 mg는 다 주어졌고 30도 당연히 나오는 거죠. n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n 값은 나오고 이것을 다시 일식에다 대입하면 이건 이제 값이 구해졌으니까 x2 또 나오죠. 일식에서 x2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값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거죠. 저는 이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수차도 해야지. 지게차, 움직이는 지게차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움직이는 지게차도 해야 되겠죠. 이게 자유물체도 좀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경사 적고 이것이 15도고요. 좌표계는 이미 이렇게 x축을 이렇게 잡았고 여기에 외력이 P가 이렇게 가해졌고 그 다음에 요 A점에서 이번에는 실린더가 이 운반차에 가해지는 힘은 여기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지겠죠. N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실린더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무게 있죠. 무게는 이 자유물체도에서 고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 무게도 여기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표정을 해요. 그리고 망설입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혼선을 빚는지는 모르지만 즉 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앞에 실린더 했잖아요. 실린더 무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력이 n이 가해졌는데 이쪽으로 자유물체들을 바꿨잖아요. 넘어와서 이 부분은 A점 같은 점을 공유하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n이 그대로 들어와서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실린더가 이제 이렇게 무게가 본래 이렇게 눌리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 무게가 또다시 이 운반차에도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 같다는 생각에 여기도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이 지게차 자유물체들을 그리는데 이 실린더의 무게를 이렇게 넣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면 왜 틀립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왜 이거를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왜 들어요? 이 운반차가 이 실린더를 업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게도 여기 적용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고 여기는 전혀 이 무게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내 경험적 판단이 힘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힘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뭐죠? 힘의 정의.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 이거를 기억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자유물체도에서 주체가 되는 물체가 이 운반차예요. 운반차. 운반차와 상대방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물체니까 운반차와 상대방. 그래서 여기서는 실린더죠. 운반차와 상대방이 상호작용하는 건 요거라고요. A라고요. 그래서 운반차와 상대방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N을 표시한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무게는 이 운반차와 무관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자유물체도 1번에서 표현했던 이 mg라는 무게는 실린더와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운반차와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 물론 있죠. 근데 왜 운반차가 아닌 실린더와 지구의 상호작용을 여기 또 표현하려고 합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를 종종 착각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는 이 mg는 전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본론적으로 들어와서 이 운반차에 대해서 실린더와 상호작용 하나 표시했죠. 요 P는 운반차에 직접 누군가에서 이렇게 작용한 힘입니다. 그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 밀었다고 하면 이렇게 밀었다고 하면 이 사람과 운반차의 상호작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자, 다 된 게 아니죠. 또 뭐가 남아요? 아까 말한 듯이 이 운반차와 이 지구와의 무게. 그래서 질량을 large M이라 했으니까 mg가 이렇게 작용을 하죠. 됐나요?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요? 바닥. 요 경사면이 운반차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가 여기서 하나 R1 여기서 하나 R2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운반차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가 보여요? 이게 작용력 하나 P, 그다음에 무게, 그리고 여기 normal force N, 그리고 이 운반차 자체의 무게 large mg, 그리고 바퀴에 걸리는 경사면에서 바퀴에 걸리는 힘 R1, R2 이렇게 되죠.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힘이 가해지네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운동방정식 적용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물체가 다르지만 아까 실린더와 이 운반차는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니까 그냥 x2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되고 또 하나
M Y 2-인데 이것도 역시 0이죠. 네, 이 경사면 쪽에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0. 두 식이 존재합니다. 3, 4 이렇게. 3번에서 이 fx는 p는 바로 그냥 들어오지. p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무게, 그러니까 라지 m 무게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요 각도가 15도죠. 마이너스 mg 사인 15도 이렇게 되고요. n은 어떻게 되나? n 요 성분이죠. 이것도 30이죠. 그래서 반대로 마이너스 n 코사인 30 이코르 mx2다 이렇게 나와요. 이 문제의 최종 목표가 p 값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수식을 보니까 mg는 뭐 주어져 있고 n도 앞에서 구했잖아요. 일식에서 x도 앞에서 구했으니까 다 기지수네. 그럼 p가 구해지는 거죠. 앞에서 구해가지고 자, 이 네 번째 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네 번째 식을 하면 이제 R1과 R2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건 R1 이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사용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3의 21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우편 배달 박스가 컨베이어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A에서 경사면 쪽으로 쭉 내려가요. 요때 경사면 쪽으로 내려가는 속도 VA가 0.8m 0.8m 파세크. 뭘 계산하라고 됐어요. 쭉 내려가서 다시 수평으로 쭉 다시 미끄러지면 여기서 딱 쓰죠. 어딘가 서. 근데 이때 VC C점에서의 속도가 0이 된다고 하네요. 그때 S는 얼마냐? 그래서 S가 얼마입니까? 이런 물을 당연히 마찰 계수가 주어졌겠죠. A에서 B와 C 모두가 동일한 마찰 계수를 가지고 있다. 이러다. 운동이 이렇게 경사면으로 쭉 가다가 이 B를 통과하고는 수평으로 가니까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이건 둘로 나눠서 A와 B 구간과 B와 C 구간 둘로 나눠서 푸는 게 좋을 겁니다. A와 B 구간에 대해서 먼저 해봅시다. 자, A와 B 구간에는 쭉 내려가서 어떤 임의 위치에서 상황을 그대로 상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의 뭐를 구한다? 좌표계. A와 B의 좌표계는 당연히 이렇게 하나, 또 위로 하나, y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사진 자유물체도가 하나 구해지겠죠. 그리고 자유물체들은 다시 말하면 무게, 지구와 상호작용 이렇게 mg라고 일단 놉시다. 그 다음에 이 경사면이 이 상자에 가해진 작용, 당연히 수직 항력이 하나 존재하고 수평 힘이 존재하죠. 어떨까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찰이 있고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죠.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마찰이 있는 이 바닥은 얘를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어떤 저항 힘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생각이 잘 안 나면 여러분은 정력학에서 힘에 대해서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힘에 대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요. 기계과의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 뭐냐 하면 힘입니다. 힘. 정력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힘을 정복하지 못하면 기계를 설계하지도 못하고 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학적 특성, 현상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정력학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마찰력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설명을 했죠.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주체와 객체. 지금 여기서 스몰 f는
바닥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죠. 당연히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걸 못 가게 하니까 반대 방향의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더 있나요? 없죠. 요 박스에 가해지는 외력은 이 세 개입니다. mg, n, f 이렇게 세 개고요. 좌표계도 아래쪽을 x로 잡고 그 수직인 방향을 y로 잡았으니 여기서 이제 역학 원리 fx 이꼬르 mx to dot 당연히 fy 이꼬르 my 이거를 적용해야 되겠죠. x 방향부터 보면은 세 힘을 쫙 봐서 x 방향을 보니까 이 성분이 하나 존재하네. 무게에 의한. 그래서 mg 요가 30도니까 mg 사인 30도가 x 성분의 힘으로 하나 존재하고 또 n은 없죠. n은 x 성분이 없죠. f가 그대로 있는데 반대네. 마이너스 f. 이건 그대로라고 m 그래서 이 수식이 일식으로 하나의 독립된 식으로 유도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도 y 방에는 운동이 없죠. 없다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없으면 이걸 0이 되는 거예요. 0이 돼서 f y 성분의 힘을 쭉 보니까 마이너스 mg 코사인 30도 더하기 n 이렇게 돼서 이게 0이 되네요. 이것도 엄연한 식입니다. 이 두 번째 식이 나와서 여기서 n이 나오죠. 수직항력이 그냥 mg 코사인 30도라는 게 나오고 이게 구해지네요. n이 구해져. n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쿨롱 법칙에 의하면 F 이게 움직이는 순간이면 N이 주어졌으면 F도 그냥 구해지죠. F는 수직항력에 뭐라고요? 움직이니까 동마찰 계수 뮤 K를 곱해서 결국 F도 구해지네요. 자, 미지수 분석을 해봅시다. 두 식에서 x2덧은 미지수였죠. 스몰 f도 미지수였습니다. 당연히 n도 미지수였고 식이 3개죠. 1, 2, 3. 1과 2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나온 식이고 식 3은 쿨롱 법칙, 마찰 미케니즘에서 나오는 식이죠.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당연히 구해지죠. 그래서 나머지 미지수들이 전부 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F가 구해졌으니까 X 당연히 구해지겠죠. 그래서 X도 마저 구해집니다. X도 마저 구해진다. 저는 실제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X2이 구해지면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이 상자가 B점에 도달했을 때 모든 조건, 즉 속도와 VB와 이런 것들이 구해지겠죠. x2 일정하면 a dx 이걸 써서 a가 지금 a b입니다. 일정 상수죠. 그래서 이거 2분의 1 v b 제곱 빼기 va 제곱 것은 어떻게 되나 AB의 그때 거리 2m죠. 이렇게 해서 2를 곱해버리면 그래서 VB가 나오겠네요. VA는 여기 0.8이니까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VB가 나온다. 이 B점에서의 속도 VB가 나온다. 물론 이 타임 t를 구하고 한 번 더 미분해서 x를 시간적으로 2분의 ab t제곱 뭐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이게 2m니까 2를 대입하면 시간 t가 구해져가지고 뭐 x답 구할 수가 있어요. 복잡해서 다시 이걸 썼습니다.
자, B점까지 구해서 아직 답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자, 이때 막 진입하는 속도 VB가 얼마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갑자기 꺾이지니까 이 속도 성분이 이렇게 나눠지죠. 이쪽 성분과 이쪽 성분으로 나눠져요. 이게 VB가. 그래서 이때를 VB의 H라고 하면 VBH는 각도, 이게 30도라고 그랬나요? VB의 코사인 30도 해서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VBH도 당연히 구해지죠. VB가 앞에 구해졌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구해진 거고.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다시 구간 CB에서는 이제 상자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초기 속도가 VBH로 가고 마찰 계수가 K이고 쭉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섰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X를 구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임의 위치에서 얘의 운동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자유물체도. 이때는 이제 좌표계를 이렇게 X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Y는 이쪽으로 잡으면 되고.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두 번째 자유물체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수평으로 움직여요. 물론 mg 무게가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수직항력 n 이렇게 되고요. 방향은 여전히 이쪽으로 가니까 마찰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유물체대에 가해지는 힘은 mg와 수직항력 n, 마찰력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역시 성립이 되죠. x방향 힘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f밖에 없네. 그거로 mx2다. 자, f는 미지수인데 또 fy y2-인데 역시 이것도 0이야. 이 식에서 나오죠. n이 이 식에서 나옵니다. n 빼기 mg는 0. 그러므로 n이 mg네. 그리고 f는 mu k n 해서 나오네요. 그러므로 x2-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mu k g 이렇게 나오네요. 감속을 하는데 이게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 일정한 감속도가 작용하면서 쭉 속도가 감속되다가 스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때 속도도 알고 있죠. VC는 0이고 초기 속도도 아까 VBH였고 이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가속도도 주했고 이것도 역시 그 식 쓰면 되겠네. 2분의 1 VC 제곱 마이너스 VPH 제곱 금방 그 가속도 BC에서의 가속도 그다음에 거리 S 지금 이걸 모르는 거죠. S는 그러니까 이제 S를 구하면 BC 2분의 1 근데 VC가 0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VPH 제곱 요것은 음수죠. 음수니까 양수. 그래서 어떤 S가 양수에는 값이 나와요. 다음에 27번 문제. A와 B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어떤 동력학계입니다. 자, 봅시다. A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30kg의 무게가 매달려 있어요. 동일한 도르래고 대신 오른쪽에 20kg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을 직접 해서 작용을 했어요. 요거는 요 힘과 동일한 무게를 이렇게 다른 거야. 무게를 달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30kg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일한 시스템에
여기에 힘을 이 무게와 동일한 힘을 직접 가한 거하고 이 힘과 동일한 무게를 직접 매다는 것은 같은 거 아닐까? 같은 거 아닌가? 네, 과연 같은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라 하는 거예요. 또 재미난 문제죠. 자, 어떻게 해요? 항상 먼저 할게 좌표계. 또 이게 도르래이기 때문에 좌표계를 요거를 기준선으로 잡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여기를 x1이라고 해봅시다. x1 이렇게. 요거는 끈의 끝이니까 이걸 뭐 정해서 이거를 x2 그러면 30kg라면 여기 노란색 친 거 있죠. 요걸 그대로 자유물체도로 그래도 가지고 오면요. 이런 자유물체도가 만들어지죠. 응? 이런 자유물체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역학계예요. 뭐 끈하고 도르래 다 포함해서. 근데 지금 끈과 도르래의 무게는 무시한다면 여기 질량은 이것밖에 없죠. 30kg. 상호작용에 의해서 힘을 표시하면 당연히 여기 무게 M1G 나오겠죠. 또 이 부분에 힘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이 자유물체도라는 건 항상 힘은 external for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internal force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나타날 수가 없어요. external force는 오로지 여기에만 작용해요. 이렇게 두 개. 자, 끈은 어디 가나 장력은 같다 그랬죠. 이게 장력이 20G죠. 20G. 그러니까 이게 20G예요. 20G. 이게 직접 20G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와 같은 거죠. 자, 자유물체도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좌표계를 x1을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 힘 F1은 M1 X1의 2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F1은 요 세 개의 힘을 합하면 돼요. 그러니까 M1G 빼기 40G가 되겠죠. 두 개니까 40G는 M1 X1 2 닷. 근데 M1이 30이죠. M1이 이게 30이니까 30G니까 여기서 30이고 그럼 바로 풀리네. X1 2 프라임은 마이너스 3분의 G가 됩니다. 예? X1 프라임은 요 A번의 문제는 이쪽으로 플러스에서 했더니 위쪽으로 어떻게 가냐면 마이너스 3G에 위쪽으로 플러스 3G에 가속이 붙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쫙 올라가는 거죠. 3G가 됐네요. 자, 두 번째 B번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자유물체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30kg 하나, 또 20kg. 자, 이렇게 됐고 얘는 좌표계가 x1이고요. 얘는 좌표계가 x2였어. 각각 자유물체도 자유물체도 FB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2,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3.
자, 이 장력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20kg에서 이 장력이 20kg이라고 써야 됩니까?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T로 놓고 이렇게 해서 T로 놓고 자, 이 끈과의 관계하는 그 외력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다 표시했고 또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 이 무게가 또 외력으로 작용하죠. 30G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20G가 나옵니다. 이렇게 외력이 다 나오죠. 그러면 이 FBD2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x1 플러스 방향의 힘의 합이 이거와 이거 두 개죠. 그러니까 30G에 빼기 2T가 힘의 합이죠. 이것이 30의 x1 2' 이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여기 미지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요거 T와 x1 2'. 자, FBD 3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좌표가 x2죠. 그 힘의 합은 20G 빼기 T는 20x2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도 미지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30. 2와 3식에서요. 미지수가 unknown이 t와 x1 x2 인데 식이 두 개니까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래야 t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 나머지 식은 어디서 나오면 됩니까? constraint condition 이 constrained motion이거든. 즉 x1이라는 이 운동과 x2의 운동이 서로 독립이 아니고요. 관계를 맺는다. 어떻게 맺나요? 이렇게 됐었죠. 요게 x1 이것이 x2 그러면 이 변하는 선의 길이 요 세 개가 일정해야 되죠. x2, x1에 더하기 x2는 일정. 그러므로 이 x1 닷 x2 닷은 0. 하나 더. 2 닷 x2 2 닷은 0. 이게 다른 식입니다. 4에 대입을 해봅시다. 자, x1이 있지. 자, x2가 그러므로 삼지는 그러니까 t가 구해지겠죠. t가 얼마나 나오죠? 아마도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더 이상 이제 계산을 안 하겠는데 A 문제와 B 문제가 결코 같지 않다. 10kg이 똑같은 추가 이렇게 내려 있고 여기는 이 20kg에 해당하는 무게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힘을 가했고 이건 대신 무게를 다뤘는데 왜 달라질까요? 왜 달라지냐면 얘가 움직이면서 이 가속을 받거든요. 이때 가속을 받는데 이 가속도가 또 영향을 줘서 이 장력 T가 더 이상
이 무게와 동일한 20G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 이상 20G가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이 추의 관성 때문에, 관성 효과 때문에 이 장력이 여기서처럼 20G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당연히 이거와 이거의 요 움직임이 다르겠죠.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상상할 필요가 없이 일일이 역학의 원리에 적용해서 풀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 문제인데 페달을 밟았어요. P라는 힘으로 160N의 힘으로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겠죠. 추진하겠죠. 이로 인해서 그 자전거의 전방향 가속도, 전방향 가속도를 구하라. 아래로 160N을 밟으면 이 가속도가 얼마냐 하는 거죠. 이 가속도 A가 얼마냐. 이거는 일단 이제 전체 형태를 살펴보고 그 자유물체도를 갖다가 이렇게 전체를 다 자유물체도로 다 잡으면 여기다가 펴볼게요. 전체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 페달 P가 여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 P가 내력일까요? 외력일까요? 내력이죠. 인터널 포스죠. 그러니까 안 나타납니다. 대신 뭐가 나타나요? 이 사람과 자전거를 합친 두 개의 무게가 나타나죠. W1, W2로 합시다. 두 개의 무게. 또 뭐가 나타나요? 앞뒤 바퀴에 발력이 나타나겠죠. 또 다른 하나. 이쪽 추진력이 나타나죠. F.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이게 어쨌든 안에 그 구조에 의해서 이 타이어를 누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잖아. 돌리니까 타이어 입장에서는 땅을 탁 박차고 나가죠. 땅을 박차고 나가는데 땅이 이런 상호작용,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힘을 주지 않으면 이게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이 마찰에 의해서 이 바퀴에게 해준 작용이 F라 이거예요. 이쪽으로 되는 거죠. 땅이 이 바퀴에 한 힘이죠. 수평 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력학을 헛배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힘을 이해를 못하느냐? 힘은 항상 상호작용이라는 전제하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를 상상을 하질 않아서 그래요. 자유물체들을 그려놔야 이게 힘은 해석이 돼요. 자유물체들을 그려놓고 나를 상대방이 밀었다. 상대방을 밀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밀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자유물체들을 일단 그려야 돼요. 이거 설명을 했죠. 자, 이게 전체를 자유물체도로 그렸을 때 이 자전거 시스템에 가해진 외력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나왔다 치고 좌표계 X, Y 이렇게 잡으면요. 우선 수평광이 중요하니까 자, 이 식에서 수평 힘은 뭐일까? 수직 힘은 뭐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0이죠. 왜냐면 R1, R2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써놓읍시다. 이것도 참고로 그냥 봐주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식 F 이퀄 mx2다. 이 식이죠. 이걸 일식이라 합시다. 자, 이 F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 F는요. 아이고. 다시 요 바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살펴봐야 돼요. 페달까지 포함해서
이걸 다시 이제 별도로 이거를 자유물체들을 그려봐야 됩니다. 바퀴가 이렇게 있고 복잡하죠. 이렇게 하나 끊고 페달 두 개를 일부러 끊었어요. 어쨌든 뭐 이쪽은 아까 한 것처럼 이게 R1이고 F1이에요. 여기 체인에 의해서 확 잡아당기면 이때 힘이 확 걸려요. 여기 힘이 걸릴까? 안 걸려요. 여기는 이쪽이 팽팽하고 이거는 안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작용 반정에서 이렇게 힘이 걸릴 것이고요. 여기는 아래로 피가 이렇게 걸리죠. 자, 이렇게 걸립니다. 이게 체인 스프라켓의 체인이고 여기 이제 스프라켓이 이렇게 돼 있죠.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잘랐으니까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F를 구해야 되는데 F와 이때 페달 P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얻기 위해서 자유물체들을 그린 상황에서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평형을 이루는 거죠. 모멘트 평형을 이룹니다. 모멘트는 요 모멘트 중심 여기에서 이 모멘트 합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L1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PL1은 요 힘이 여기 작용하는데 이게 쭉 접선을 그리면 여기 스프라켓의 반경 R1과 이 힘 그러니까 F R1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스프라켓 그 체인에 걸리는 장력 F가 구해져요. R1, L1, P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요 L1하고 요 R1은 다 이제 나와요. P가 이게 160N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F가 나오는 거예요. F가 나오면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똑같지. 요 R은 이제 상관없고 여기서 요때 그 또 다른 모멘트 중심에서 이 F와 이 반경 R3 요 작은 스프라켓 요거를 R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F 요 O''에 의해서 요 R2 곱하기 F가 이게 모멘트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R2F는 여기 스몰 F 그다음에 R3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F가 R3, R2, 요 F인데 이건 다시 이거니까 R3, R2, R1, L1이라고 했나요? L1, P 이렇게 해서 R1이죠. 이렇게 해서 F가 결국 구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F가 구해지고요. 아까 F가 구해졌으니 X2 다시 구해질 수밖에 없죠. 이 가속도잖아. 가속도가 구해진다. 그러니까 resulting forward acceleration이 구해지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1.8kg의 칼라가 나사에 의해서 이게 스프링인가요? 스프링에서 지지되어 있고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 있어요. 이때 스티프니스 K가 1750 뉴턴 메타. 처음에 변형이 150mm다. 0.15 미터 변형이 되었어. 그럼 압축돼 있겠죠. 이 상황에서
determine the acceleration of A function. 이때 쭉 올라가는 이제 쭉 튀어 올라가는데 이때 가속도를 x의 함수로 표현해봐라 하는 것이네. 또한 그때 속도도 구해라. 언제? x가 0.15일 때. 자, 그럼 이게 압축된 상태에서 놓으면 이 심의에서 쫙 올라가겠죠. 그럼 이 컬러에 대한 자유물체도 자유물체를 그리면 외력이 뭐야? mg. 또 스프링이 압축돼 있죠. 스프링 force. 이렇게 최대로 최대 압축 상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x죠. x.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힘하고 요 힘이 양쪽에 달렸고 좌표계를 x로 잡았으니까 f summation x는 2다 돼서 이게 어떻게 돼요? fx가 마이너스 mg 플러스 fs 이꼴 mx2다 이래 나오죠. 일식. 근데 fs를 구해야 되겠죠. fs는 지금 첫 출발할 때 0.15m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x만큼 더 가면 압축량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k 압축량인데 k의 압축량은 0.15 빼기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일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k 0.1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g는 mx2다. 자, x kx는 k 곱하기 0.15 빼기 mg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이것은 이건 상수죠. 상수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속도를 x의 함수로, 그러니까 뭐 나왔네. 가속도를 x의 함수로 표현해라. 이 상수를 c라고 합시다. c0. 그러면 x 투닷은 n분의 1 c0 마이너스 kx. 그래서 가속도를 x의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다 구했나요?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하네요. 속도 v. 그러니까 이건 역시 v dv는 a x2 dx 이 식을 써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적분을 하면 나오겠죠. v2 제곱 v1 제곱.
지금 x2 다시 이런 형태니까 이걸 뭐 알기 쉽게 상수 a1 마이너스 b1 x 그러니까 x2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dx 해서 적분이 되는 거죠. 0에서 어디까지 그 실제 거리 x 그러면 a1x 2분의 b1x 제곱 v1이 0이니까 v2가 나오죠. v2가 나옵니다. 여기서 x의 함수로 나오겠지. x를 0.2로 대입하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다음 39번 문제. 지금 수평면에 이런 경사진 블럭과 이런 블럭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수평에 힘을 가했습니다. 또 면 사이는 마찰력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슬립.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범위를 구하라. 노 슬립. 노 슬립. 하기 위한 피해 범위. 이렇게 한번 봅시다. 두 가지의 자, 만약에요. P를 아주 세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면 우리가 예상컨대 확 밀면은 야 위쪽으로 확 들겠죠, 그죠? 아니면 P를 약하게 밀든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 얘가 아래로 쭉 빠지겠죠. 그러니까 두 극단은 이 블럭이 위로 미끄러지든지 아래로 미끄러지든지 이 두 극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 업워드 슬라이딩 이게 케이스 1, 다운워드 슬라이딩이 케이스 2다. 이렇게 해서 두 극단을 풀어보겠습니다. 케이스 1 얘가 막 이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해요. 막 미끄러지는 순간이죠. 막 미끄러지는 순간이죠. 그러면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렇게 나눠서 그려 봅시다. 그래서 P 여기에 N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블럭에 대해서는 이 블럭이 이쪽으로 힘을 가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해지죠. 그리고 얘는 무게가 이렇게 될 것이고 발력이 여기 두 개의 발력이 합쳐서 하나의 발력이 R1 이렇게 나오겠죠. 이쪽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게 N, F 그리고 여기서 W2 이건 좌표계를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자 수평 방향 힘의 합 어떻게 되나? P 빼기 F 코사인 세타
빼기 n 사인 세타는 mx다. 일식. 자, 이게 일식입니다. 자, 이 식에서는 여기서는 역시 x 방향 같이 잡고요. 이게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가속도는 똑같으니까요. 똑같으니까 n 사인 세타 맞죠? 사인 세타. 아, 요때 이게 m1입니다. 는 m2 x2다. 아, 뭐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게 막 미끄러진다는 조건에서 여기서의 조건식이 하나 나오죠. 즉 F와 N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막 미끄러지면 F는 뮤 SN이 되는 거죠. 이게 30이 되죠. 자, 1식과 2식과 3식에서 미지수를 살펴봅시다. 미지수. P도 구해야 될 값이니까 이것도 미지수죠. F 미지수죠. 2개. N 미지수죠. 3개. X2 미지수죠. 4개. 아, 여기 식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여기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 전체 y-방향의 가속도는 제로니까 y-방향 성분의 힘의 합이 제로죠. 그러니까 n 코사인 세타 빼기 f 사인 세타 빼기 w2가 0입니다. 이게 4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이 4개가 돼서 P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P가 그러므로 P 값이 구해져. 얼마 구해져. 이게 위쪽으로 막 미끄러질 때 이쪽에 가해지는 그 P의 힘의 리미트 값인 거죠. P 값이. 그래서 구해집니다. 직접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4식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미지수 4개, 식 4개가 독립적으로 세워졌으니까 뭐 구해지는 거죠. 뭐. 케이스 2에 대해서. 케이스 2는 얘가 막 아래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순간. 마찬가지로 P N 아까와는 다른 N입니다. 이쪽으로 미끄러지니까 F가 이쪽으로 가야지겠지. 이건 블럭 위에 있는 블럭이 이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 블럭을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칠은 면에서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이쪽 방향의 힘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마찰력이 이렇게 되고 여기 뭐 W1, R1인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똑같이 W2, N, F 이런 식으로. 자, 이쪽 방향 힘의 성분 P는 P 빼기 N 사인 세타 플러스 F 코사인 세타는
mx2다. 이게 5식인가? 5식. 그 다음에 여기서 식 두 개가 나오죠. x방향 하나 나오죠. 마이너스 f 코사인 세타 플러스 n 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는 mx 다 60. 또 y방향 성분 하나 더 해야죠. y방향 f 사인 세타 플러스 n 사인 세타는 0. y방향 운동은 제로니까 0이죠. 7. 마지막으로 f 고루 뮤 s n 5, 6, 7, 8 80. 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미지수를 헤아려 봅시다. 여기 p 미지수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다 있죠. 그것이 식이 4개. for equation, for unknown, solvable. 이때 구한 p가 이 케이스 2의 리미트 밸류입니다. 그래서 p는 아마도 p2와 p1 해서 이렇게 리미트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